지금부터 오늘 첫 스터디 4월 5일 첫 스터디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부루타로 템플릿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커넥션을 가져온 게 요거니까. 요거 잘못 적었네. 그죠? 요거 잘못 적었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일단 저는 그 밑에 이거요? 여기 DDL에서 크레이트랑 알터랑 드랍 총 3개를 발표하게 됐고, 먼저 이제 DDL이라고 하면은 SQL 문 이거 중에 이름을 잘못 하나로서 적었어요? 오 마이 갓. SQL 문은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하거나 뭐 하기 그럴 수 위해서 있죠. 사용하는 그렇게 언어인데, 여기에는 DQL, DML, DDL, TCL 이런 식으로 있고, 흐름을 모르면 안 여기서 되죠. 오늘 저희가 배운 거는 연습에 DDL에 데이터를 이거를 지금 정의하기 세 번째 위해서 하면 안 돼. 사용하는 언어, 종류에는 뭐 명령어에는 밤을 새서라도 영상을 create, 봐야 돼. drop, alter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을 여기서 DDL 타이핑 하느라고 좀 그럴 수 있었으니까 를 다 보면은 복붙하면서 DDL은 이제 데이터 객체를 원래 이런 만들거나 문장은 수정하거나 새로 삭제하는 프로젝트 밀고 구문인데, 새로 만들면 해결돼요. 여기서 어딘가 오라클에서의 객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거나 애초에 이게 안 수정하거나 돼서 삭제하는 커넥션이 안 거를 만들어졌었어야 돼요. 하겠습니다. 커넥션이 안 만들어지면은 이거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봤어야 돼요. DDL을 지금 뒤에까지 봐버리니까 볼 게 다시 많아져가지고 테이블을 작성할 때는 이제 제약 요거만 조건을 보고 설정할 수 있었는데 있는데, 요거까지 봤어야 됐다.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알겠습니다. 이유는 뭐 데이터의 무결성을 이쪽으로 접속하려 보장하기 했는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실패는 가장 몇 가는지 크고, 또 다시 봐야겠네. 이제 뭐 데이터의 무결성이라 하면 뭐 데이터에 잠깐만 입력하거나 보려. 수정하는 게이지 데이터의 14번에 와, 이거. 정확성이나 뭐 일관성, 문제가 없는지 뭐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왠지 그런 그전에 목적이 지금 실패 뜨신 건 이걸 잘못했을 데이터 것 같아요. 무결성을 보장한다는 거고요. 제약 익스포트 조건의 업데이트 했는데 종류에는 여기가 총 잘못되지 5가지가 않았어요. 있는데, 낱널, 유니크, 체크, 기본 키, 외래 키, 뭐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뭐 이 제약 조건을 설정할 때 이름을 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constraint 제약 조건 이름, 그리고 제약 조건 명,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제약 조건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약 조건 이름에는 중복된 값을 사용할 수 없고요. 먼저 create 생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제 문법은 이런 식으로 create 테이블, 테이블명하고 아래는 이런 식으로 컬럼명, 자료형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생성을 하면은 여기 하나하나 컬럼에 이제 별명이라고 하는 주석을 달 수 있는데, 주석을 다는 이유는 나중에 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나 뭐 이런 DB를 좀 다수의 사람이 접근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코멘트를 꼭 달아줘서 알아보기 쉽게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코멘트는 다는 문법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 여기에 제가 달고 싶은 주석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열이라는 요거를 클릭하면은 맨 마지막에 코멘트에서 제가 알아보기 쉽게 단 코멘트 주석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보면은, 먼저 낱날 제약 조건은 컬럼을 만들 때 여기엔 반드시 값이 기록돼야 하는 그런 제약 조건으로, 뭐 컬럼 레벨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컬럼 레벨에서 제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컬럼명, 자료형을 쓰고 여기서 바로 붙여서 제약 조건명을 사용을 해주는 게 컬럼 레벨에서 제한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유니크 제약 조건은 여기 컬럼의 입력값에 대해서 중복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컬럼 레벨이랑 테이블 레벨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컬럼 레벨에서 낱날 제약 조건과 함께 사용해 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테이블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할 때는 유니크하고 괄호에 해당 컬럼명을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체크 제약 조건은 컬럼에 기록되는 값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뭐 이것보다 크다, 작다라는 값을 입력하거나, 뭐 not in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요 젠더라는 컬럼에는 남자나 남이랑 여의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줄 수 있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낱널과 유니크랑 다르게 컬럼 레벨에서 제한을 할 때는 여기다 반드시 한 번 더 컬럼명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음.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보면 이제 기본 키라고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뭐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본인만 가지고 있고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어, 사용 용도는 뭐 한행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뭐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한 테이블당 꼭 한 개만 신청, 뭐 사용을 해서 제약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미를 보면 낱널 유니크의 제약 조건의 의미를 가지고 중복될 수 없고 널값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컬럼 레벨과 테이블 레벨에서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컬럼 레벨에서는 프라이머리 키 이런 식으로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되고 컨스트레인트는 나중에 나올 텐데 그냥 별칭을 단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키로 이 기본 키를 2개 이상 뭐 여러 개 묶어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복합키라고 하고 복합키를 사용한 것은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이런 식으로 유저 넘버와 유저 아이디를 한 번에 묶어서 기본 키로 설정을 한 거고 이렇게 기본 키로 설정을 했을 때는 중복과 널값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널값은 하나에만 안 들어가도 이제 제약 조건이 위배가 되는데 이제 중복 유니크의 경우에는 여기 2개가 넘버 아이디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에만 PK 제약 조건이 위배되고 넘버는 같은데 아이디가 다르다면 PK 제약 조건은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린키인데 뭐 포린키를 사용하는 이유는 참조 무결성을 유의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림을 보고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선수 테이블이 제 메인 테이블이고 여기 구단 테이블이 참조할 테이블이면 이렇게 팀 코드의 외부 키를 프린키 제약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인 뭐 여기 구단 테이블의 팀 코드를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고 참조한다는 의미는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제공하는 값들 이제 이 팀 코드를 참조하면 K03을 참조하면 이제 팀명과 연고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공하는 값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것이고 참조될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지고 값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 참조할 값이 없는데 이렇게 포린키를 제약 조건으로 걸면 참조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 구단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주고 포린키 제약 조건을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참조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 대상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린키를 사용하는 방법은 컬럼 레벨과 테이블 레벨에서 할 수 있는데 테이블 레벨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포린키하고 내가 포린키로 걸 컬럼명 그리고 레퍼런스를 하고 제가 참조할 테이블명 컬럼명을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PK 값이기 때문에 테이블 명까지만 작성을 해도 알아서 PK 컬럼을 참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린키를 설정할 때는 삭제 룰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제가 참조하고 있는 구단 테이블의 이 PK 값 이 행들이 삭제를 뭐 하거나 추가되거나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삭제되면은 이제 참조될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서 뭐 유지 보수성을 위해서 반드시 삭제 룰을 같이 작성을 해줘야 하고 삭제 룰의 종류는 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 맨 위에 있는 on, delete, restrict 뭐 요걸 걸면은 이제 참조하는 값일 경우에는 해당 컬럼의 값을 삭제할 수 없고 이거를 뭐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이유는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삭제 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걸지 않고 그냥 삭제 룰 아무것도 걸지 않았을 때는 이제 참조하고 있는 부모 테이블의 컬럼 값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on, delete, set, null을 하면은 이제 참조할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그 자리에 null 값이 남고 on, delete, cascade를 하면은 이제 부모 키가 삭제가 되면은 이걸 참조하고 있는 자식 키도 함께 삭제가 되는 삭제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과 삭제를 묶어서 알아봤는데 이제 알터는 객체를 수정하는 구문으로 이제 컬럼 위에서 만든 컬럼이나 제약 조건을 추가, 삭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문법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먼저 컬럼을 추가하는 문법은 이렇게 알터 테이블하고 테이블명 그리고 뭐 애들을 써서 이런 식으로 컬럼명과 자료형을 추가해서 컬럼을 추가해주면 되고 삭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컬럼명을 사용하면서 삭제를 할 수 있는데 최소 테이블에서 1개 이상의 컬럼은 남아 있어야 돼서 뭐 1개에서 한 번 더 마지막 컬럼을 삭제하면 오류가 뜨고요. 그리고 뭐 강제로 이런 식으로 캐스케이드 콘스트레인트를 사용하면은 강제로도 삭제가 가능하다고만 배웠고 자료형을 수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 컬럼명, 자료형 예나님 들어오시면 할까요? 아니요, 계속 진행해주세요. 네, 이거 모디파이, 컬럼명, 자료형 하면은 이제 컬럼 자료형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 자료형은 이제 제가 설정해 놓은 이 값들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게만 해서 이제 컬럼 자료형을 수정해 주면 되고 컬럼 이름 변경을 리네임 키워드를 사용해서 리네임 컬럼명 to 컬럼명 이런 식으로 해서 리네임을 이용해서 컬럼 이름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애들을 사용해서 추가해 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난널 제약 조건은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제약 조건을 추가해 주면 되고 삭제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드랍 콘스트레이트 그리고 제약 조건 명을 사용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고 난널 제약 조건은 추가할 때랑 동일하게 삭제할 때도 모디파이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널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제약 조건 이름 변경 시에는 컬럼과 동일하게 리네임을 사용하고 제약 조건 명 to 제약 조건 명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너무 잘하셨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예나님은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예나님. 네, 이거 와이파이 상태. 그 들은 데까지 했을 때 어땠어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라기보단 저는 되게 이렇게 짧게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짧으신데? 지금 12분밖에 안 되셨는데. 진짜요? 네. 근데 그러고 더 보니까 발- 그 말이 도움 됐다. 더 길게 해야 되는구나. 저희 발표 전 진짜 짧게 준비했거든요. 괜찮습니다. 발표 인당 15분 커트로 해놨고요. 저 질문 있어요, 호주님. 네. 참조 무결성이 뭔가요? PK 제약 조건 설명해 주실 때 참조 무결성 때문에 PK 제약 조건을 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조 무결성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찾았을 때는 뭐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참조되는 값의 정확성, 뭐 일관성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행을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 연관되는 다른 테이블과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규정한 게 이제 참조 무결성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서 네. 근데 이 정확한 정의식으로는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유지되거나 뭐 일관된 데이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막아 놓은 게 약간 규정해 놓은 게 이제 참조 무결성이라고 찾아봤습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제약 조건 수정하는 부분이요. 알터 키워드 사용할 때 그때 난널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애들을 쓰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를 써줘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왜 모디파이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제가 정보 공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는데 빼먹으신 걸까 봐 말씀을 여쭤봤거든요. 네. 네, 난너를 할 때, 수정을 할 때 모디파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제약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만드는 조건들이에요. 음,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인서트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의 값만 넣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건데 정확한 데이터를 다 제약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낱날 같은 경우에는 원래 널값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원래 이미 들어가 있는 조건 중 하나예요. 널로 입력될 수 있게끔. 근데 그 널로 입력될 수 있는 조건을 낱널 조건으로 변경해 주는 거거든요. 영찬 그래서 씨, 이미 있는 영찬 제약 씨. 조건을 낱널로 여기 보면은 변경하는 영찬 거기 씨가 뭔가 때문에 하나를 다른 만들어가지고 애들은 있다고 없는데 이거잖아. 추가하는 거라서 애드지만 얘는 있는 그래요? 제약 조건을 범인 변경해 잡았다. 주는 거라서 모디파이로 영찬 씨가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놨어요. 들었습니다. 여기 수업 자료에다가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여기만 누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은 질문 이거 지울게요. 없으신가요? 네. 이거 지금 여기다 올리고 계시는 거 저는 아닌 것 없습니다. 같으니까. 네, 네네. 그러면은 더 진행할게요. 네, 여기 하나가 있길래 무슨으로 보다가 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떡해. 네. 어떡해, 아파서.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네, 진행할게요. 이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되겠다. 보이시죠? 잘 보여요. 네. 네. 저는 여기서 한조님이랑 서브 쿼리를 나눠서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네, 서브 쿼리의 종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글씨 값을 여기다 인출을 써주세요. 할 때 셀렉트해서 만들 때 리절트 조심해야 셋을 인출을 할 기본이 때 이걸 잡겠다고. 그 각 쿼리에 맞춰서 연산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의 서브 쿼리를 배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왜 배웠는지 그리고 의미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브 쿼리는 뭐냐면 한 번의 셀렉트 문장으로 우리가 원하는 리절트 셋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한 번 더 그 쿼리문 안에 한 번 더 쿼리문을 실행을 해서 그 메인 쿼리문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우리는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은 쿼리를 한 번 써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그게 2번 이상 써서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작성을 해놨죠. 한 번에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여러 번 조회 후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여러 번 조회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면 그 여러 번 조회를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해지는 정보는 메인 쿼리가 되고요. 그 메인 쿼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중간 역할로 조회를 해야 되는 그 쿼리가 우리는 서브 쿼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 확인을 해보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노홍철 사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명단을 조회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조회를 한 번에 끝내고 싶어서 봤더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명단을 조회하는 걸로 우리는 한 번 쿼리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노홍철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을 조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쿼리를 2번 작성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일단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명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뒤에 부분이 메인 쿼리가 되는 거고 이 메인 쿼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홍철 사원이 도대체 어느 부서에 일하는지 확인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노홍철 사원의 부서가 어디인지 조회하는 쿼리가 서브 쿼리로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서브 쿼리를 확인하는
구문을 해주고 메인 쿼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겠구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한 번 셀렉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셀렉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셀렉절 쿼리문을 그냥 한꺼번에 작성을 해서 끝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브 쿼리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는 노홍철이 어느 부서인지 확인을 하고 노홍철 부서가 D9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뎁트코드의 D9을 우리는 바로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셀렉절을 사용을 한 건데 이거를 셀렉절 한 구문에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from employee 테이블에서 조건을 걸 때 이 서브 쿼리가 여러 번 사용될 조건절에다가 때가 서브 있죠. 쿼리를 알아보니까 서브 쿼리 하나 적고 응? 서브 쿼리 하나 하네. 현주님 뭐야? 이렇게. 예? 아니요. 질문 이따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아, 따로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계속해도 돼요? 네네네네네. 네, 그러면 계속 할게요.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쿼리문을 2개 이상 작성을 해서 어떠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정보를 조회를 해야 될 때 우리는 서브 쿼리를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브 쿼리 유형이 있는데요. 서브 쿼리 유형에는 단일행, 그리고 다중행, 그리고 다중열, 그리고 다중열과 다중행이 같이 들어간 서브 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볼게요. 단일행 서브 쿼리는 뭐냐면 서브 쿼리를 한번 실행을 했을 때 리절트 셋의 결과값이 한 개의 행으로만 나왔을 때 우리는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해요. 그래서 비교해야 되는 값이 하나의 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의 행을 만약에 비교하는 연산자를 쓸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연산자 크다, 작거나 같다, 뭐 크거나 같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 기본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단일행 서브 쿼리가 도대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아까 비슷한 예제로 가져오자면 노홍철 사원의 급여보다 많이 받는 사원의 4번 이름, 부서코드, 급여를 조회해달라라는 문제가 떨어졌어요.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사람보다 많이 받는 사원들의 4번 이름, 부서코드, 급여를 조회하는 이 뒷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보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가 메인 쿼리로 작성이 되는 거고 이 메인 쿼리를 작성되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노홍철 사원의 급여를 먼저 확인을 해야 그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 사원의 급여를 조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노홍철 사원의 급여를 확인하는 일이 서브 쿼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홍철 사원의 급여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구문을 실행을 했을 때 리절트 셋의 결과가 노홍철 사원의 급여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리절트 셋 한 줄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메인 쿼리에 작성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주는 서브 쿼리가 리절트 셋이 한 줄의 한 행으로만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걸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일행 서브 쿼리로 비교값을 넣어서 진행을 할 때 지금처럼 노홍철 사원의 급여보다 많이 받는 이러면은 부등호가 사용이 되잖아요. 부등호가 사용이 될 때에는 어차피 단일행 하나의 행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교 연산자 크다 라는 부등호를 사용해서 우리가 쿼리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중행 서브 쿼리를 예를 들어드릴 건데요. 다중행 서브 쿼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일행 서브 쿼리와 달리 서브 쿼리를 조회를 했을 때 한 줄의 행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행이 출력이 되는 리절트 셋이 나오는 그런 서브 쿼리를 우리는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행 서브 쿼리부터는 하나의 리절트 셋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리절트 셋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절트 셋이 여러 행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른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교 연산자가 in, 그리고 그 반대인 not in, 그리고 any, 그리고 all, 그리고 exist, not exist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같이 살펴보면 좋기는 하겠는데 시간상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all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는 솔직히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셀렉트 구절에서도 사용되는 키워드 in과 비슷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랑 같이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all과 any 중에 저는 all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래서 이 all이라는 비교 연산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예제를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차장 직급 급여의 가장 큰 값보다 많이 받는 직급의 4번 그리고 이름, 직급명, 급여를 조회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궁금한 정보는 차장 급여의 가장 큰 값보다, 차장 급여보다 많이 받는 직급의, 그러면 많이 받는 직급의 사원의 4번 이름, 직급명, 급여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이 뒷부분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뒷부분이 메인 쿼리가 될 거고, 이 메인 쿼리를 알기 위해서 먼저 조회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 차장 직급의 급여가 우리의 서브 쿼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장이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한 명은 아니겠죠. 여러 명의 차장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여러 명의 차장들의 급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서브 쿼리를 한번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우리 인플로이 테이블에는 직급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인이라는 아이를 써서 조인이라는 걸로 잡 테이블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차장이라는 잡 임을 직급명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서브 쿼리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면 각각 인플로이 테이블 안에 있는 차장들의 월급들이 막 쭈루룩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도 우리는 단일행 서브 쿼리가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여러 값을 가지고 있는 서브 쿼리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이 비교 연산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차장 직급의 급여의 가장 큰 값보다 많이 받는 직급이래요. 그러면은 이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모든 차장들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다. 혹시 이 부분 이해되시나요? 차장 직급의 가장 큰 급여를 받는 차장을 이기면 나머지 차장 급여들은 당연히 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차장의 급여를 다 이기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원을 찾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비교 연산자 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서 조건식 그 메인 쿼리를 작성할 때 우리는 4번 이름, 직급명, 급여가 궁금하니까 메인 쿼리에 조회하는 부분에 여기를 다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도 동일하게 우리는 직급명이 궁금한 거기 때문에 조인을 해서 잡 테이블을 같이 조인을 해주시고, 여기 웨어절에다가 조건절에다가 이 서브 쿼리를 다 작성을 해주시는데, 이 서브 쿼리를 작성을 해주실 때 우리가 비교하는 테이블이 급여잖아요. 차장 직급의 급여랑 그리고 그 급여에 비교하는 다른 인플로이 테이블 사원들의 급여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그 급여 테이블만, 급여 컬럼만 여기다 앞에다 써줘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급여가 이 차장 급여 테이블에 있는 이 급여들을 이기는 사람을 우리는 조회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과장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과장 중에서 차장을 이기는 과장을 조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다 이기는 게 all이고 그중 하나만 이기는 게 any. 그리고 exist는 서브 쿼리가 존재할 때, 리절트 셋이 존재할 때 메인 쿼리가 실행되는 i 중입니다. i 중에 하나야. 혹시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이 다중행 서브쿼리처럼 다중열 서브쿼리가 있는데요. 얘는 다중행, 다중열 서브쿼리랑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중행 서브쿼리는 밑으로 행이 여러 개 있는 애였어요. 근데 다중열 서브쿼리는 뭐냐면 열이 여러 개 옆으로 늘어나는 아이예요. 그래서 같이 보실게요. 이 아이도 어차피 나오는 리절트 셋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는 없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in, any, all, exist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예제 코드를 같이 보실게요.
보면은 퇴사한 여직원과 같은 부서, 같은 직급에 해당하는 사원의 이름, 직급, 부서, 입사일을 조회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한 건 사원의 이름, 직급, 부서, 입사일이겠죠? 그럼 이게 메인 쿼리가 되고, 이거를 조회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뒤에 그 앞에 부분, 퇴사한 여직원의 부서와 직급을 조회하는 게 우리의 서브 쿼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중 열 서브 쿼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직원과 같은 부서여야 되고 같은 직급이어야 돼요. 그러면 컬럼 값이 두 개잖아요. 부서 코드랑 직급 코드. 이 두 가지가 모두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비교해서 같니? 물어봐서 메인 쿼리를 실행하게끔 하는 아이. 그게 바로 다중열 서브 쿼리입니다. 네, 해서 보시면은 일단 서브 쿼리는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이 되고요. 이거는 계속 쭉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눈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인 쿼리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한 여직원과 부서와 직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그럼 뎁트 코드랑 잡 코드가 돼요. 그래서 이 뎁트 코드랑 잡 코드를 비교할 수 있게끔 이 인플로이 테이블인데 조건 웨어절 안에다가 비교할 대상 뎁트 코드와 잡 코드를 넣어주시고 이거 두 개가 같니? 물어볼 수 있는 비교 연산자인 in을 사용해서 이 in 다음에는 서브 쿼리를 집어넣어서 돌려주시면은 그러니까 Alt, 컨트롤 엔터를 해주시면은 리절트 셋 결과가 잘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했을 때에는 퇴사자가 포함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퇴사한 여직원을 제외하고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까지 모두 다 작성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웨어 조건절을 더 걸어주는 거예요. end로. 해서 이 퇴사한 여직원의 이 조회 결과를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제외하고 리절트 셋을 조회해달라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퇴사자가 제외돼서 리절트 셋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서브 쿼리 유형들을 보시면 제가 서브 쿼리 유형을 말씀드릴 때 우리 서브 쿼리가 다 웨어절에만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웨어절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브 쿼리는 프롬절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해빙절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더바이절 등등 아주 여러 곳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더 많이 사용하는 곳 웨어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프롬절의 서브 쿼리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브 쿼리 사용 위치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데 그중 저는 프롬절 그리고 프롬절에 쓰는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인라인 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프롬절에도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롬절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값으로 리절트 셋을 조회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조회한 거 안에 그 리절트 셋의 안에 있는 거에서 한 번 더 조회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미 조회된 이 예쁜 리절트 셋에다가 한 번 더 셀렉트절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프롬절 안에다가 서브 쿼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제 코드로 같이 확인을 해보자면 직원 직급별 급여 평균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급여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급여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급여 평균을 가지고 또 직급별 평균을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 조회된 리절트 셋에서 한 번 더 뭔가 조회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프롬절 안에다가 서브 쿼리를 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브 쿼리를 진행을 할 때에는 우선 우리가 처음 궁금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프롬절에서는 우리가 처음 궁금한 부분을 먼저 짚어서 셀렉트 굼을 작성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직급별 급여 평균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직급별 급여 평균을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그룹 바이저를 쓰죠,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직원 직급별 급여 평균이 궁금해졌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직급별 직급 코드도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이 직급별 안에서의 급여 평균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회했던 이 부분을 리절트 셋 부분을 테이블로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리절트 셋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글로 설명하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가시면 이따가 질문 주세요. 해서 프롬절 안에다가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뭐 갖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우리는 랭크 오버 아니면 디스 랭크 오버 이런 식으로 탑 5, 탑 3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은 좋아요 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출을 할 때 인라인 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라인 뷰 안에서 탑5, 탑3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낼 때 우리가 한 번 더 약간 컬럼을 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임시 컬럼이 로우넘이에요. 이 로우넘은 뭐냐면 우리가 결과값을 도출한 리절트 셋에다가 순번을 다 번호를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를 달아주고 나서 나중에 오더바이로 이거를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컬럼을 정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이 로우넘은 이미 프롬절에 있는 테이블 컬럼 값으로 이미 순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더바이로 그걸 나중에 한 번 더 정렬했을 때에는 로우넘이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탑앤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회를 하고 그 조회를 한 리절트 셋을 테이블로 써서 로우넘으로 탑5, 탑3로 도출을 했을 때 우리가 예쁘게 더 결과를 잘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라인 뷰를 자주 활용한다 라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거보다 더 쉽게 사용을 해주는 게 랭크 오버랑 디스 랭크 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급여 평균 3위 안에 드는 부서들의 부서 코드, 부서명, 평균 급여를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일단 여기서 우리는 부서별 급여 평균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브 쿼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게 각 부서별 급여 평균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각 부서별 급여 평균을 구하는데 이 급여 평균을 정렬을 해서 만들어요. 부서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죠. 그리고 이 리절트 셋 자체를 우리는 테이블, 가상 테이블처럼 써서 상위 3위까지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로우넘이라는 가상의 컬럼 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조금 된다면은 제가 같이 SQL 디벨로퍼까지 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너무 양이 많고 부족해서 일단 스킵을 할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작성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쿼리를 작성하고 이 쿼리를 다시 메인 쿼리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 한 번 더 로우넘에다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 게 탑앤 분석이었는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해주는 함수가 랭크 오버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뭐 컬럼 값들을 설정해주고 그 컬럼 값들을 뭐 여기 있는 급여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은 아까 그 긴 코드로 작성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작성을 해서 넘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도출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와, 지금 죄송해요. 아까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네. 제가 글이 잘 안 읽혀가지고 좀 혜준님 하실 때 좀 읽었거든요. 혜준님 거. 네. 뭐 질문은 없습니다. 아, 네. 그냥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몇 번 읽어봤어요. 아,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더 설명드릴게요.
저 저는 혹시 그 랭크오버 쪽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인터넷이 불안정해 갖고 잘 못 들었어요. 랭크 오버 쪽이요? 네. 랭크 오버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네. 원래는 우리가 이 서브 쿼리를 통해서 인라인뷰라는 서브 쿼리를 통해서 탑3, 탑5를 도출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서 급여별 평균이 3위 안에 드는 부서를 알고 싶다 하면은 일단 부서별 급여 평균 테이블을 먼저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셀렉트를 해줘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네. 되게 길게 작성을 해줬어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편하게 도출해주는 함수가 랭크 오버랑 디스 랭크 오버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내림차순, 죄송해요. 오름차순으로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랭크 오버 함수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림차순으로 거꾸로 내가 정렬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디스 랭크 오버 함수. 죄송해요. 완전 잘못 알려드릴 뻔했네. 완전 잘못 알려드릴 뻔했어. 나 완전 내가 혼자 생각한 거 막 얘기하고 있었네. 랭크 함수는 동일한 순위에 등수를 동일한 인원수만큼 건너뛰고 다음 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건 다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혼자 난리를 폈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랭크오버 함수는 만약에 공동 3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공동 3위 다음 순위를 4등으로 매겨주는 게 아니라 5등으로 매겨주는 애가 랭크오버 함수고요. 디스랭크오버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동 3위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 두 명이 공동 3위 하고 다음 값은 그냥 4등으로 해주자 하는 애가 디스랭크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했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네네네. 네네네. 이거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셀렉트 구절 안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굉장히 힘들게 서브 쿼리에서 작성하지 않아도 예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전가요? 네. 호주님이에요. 예, 죄송해요. 한주님이에요. 잠시만요. 저는 설명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 멋있어. 사실 다들 저걸로 할 줄 몰랐어요. 저걸로 나도 할 걸. 나도 그냥 저걸로 할게요. 저는 서브 쿼리에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것까지만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서브 쿼리에서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랭크 오버 이후로 with as부터 마지막에 여기 스칼라 서브 쿼리까지 맡았고요. with as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개인적인 공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with as 구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는 외울 때 이 이름에 좀 치중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직관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보시면 with 뭐뭐와 함께 이름과 함께 as라는 뜻이 뭐뭐로서 뭐뭐대로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관적으로 풀어보면 서버 쿼리문대로 이 이름과 함께라는 뜻으로서 여기 with 이름 as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 수학 시간 때 했던 것 중에 치환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치환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식이 있으면은 얘를 뭐 하나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식이 굉장히 좀 짧아지잖아요. 네. 그 짧아지는 결과로 나오는 게 일단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부차적으로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구글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빨라질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독성이 좋아진다. 요거는 뭐 다들 추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with 이름 as 서브컬이면 쓰고 그 아래 저희가 쓰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TOPN 탑엔. 탑엔? 아 탑엔 그 탑엔 탑엔인가요? 샐러리. 그 탑엔 샐러리 얘를 요 프롬절에 넣었죠. 요 프롬절에 넣으면서 원래는 이 식이 그대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이렇게 함으로써 근데 솔직히 저도 요걸 봤는데 가독성이 그렇게 좋은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드가 많이 길지 않아서 그래서 요 얘기랑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요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실행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나 한번 봤더니 이렇게 위 내주 구문으로 쓰게 되면 이 한 번 쓴 이 값이 임시 테이블 그 뭐 대표적인 게 뷰가 있죠. 뷰라는 게 임시 테이블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뷰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가지고 있는 반면에 뭐 드랍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 위 내주 구문은 요 셀렉 문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이 실행될 때 그때 한 번 생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 내주 구문으로 만든 뭐라 해야 될까요? 요 셀렉절 얘네들이 한 번 실행되면 임시 테이블로 가서 그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뭐였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쿠키 같은 뭐 여하튼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뭐지? 그 어디 캐시 네. 캐시에 저장하는 것처럼 한 번 저장을 해서 꺼내 쓰고 또 꺼내 쓰고 또 꺼내 쓰고 그런 식으로 할 때 좀 실행 속도가 많이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한 번 쓸 것 같은 경우에는 실행 속도에 큰 장점이 없다. 그리고 with as가 언제 많이 쓰일까 또 알아봤는데 이 with as 구문 안에 여기 보면은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요. 아래 예제 중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번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를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가면서 좀 실행 속도를 많이 빨라지게 하더라고요. 또는 그때 배웠던 것 중에 유니언, 그 셋 오퍼레이션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다시 보고 갈까요? 유니언이랑 월 유니온, 또 뭐 있었죠? 인터섹트랑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이 셋 오퍼레이션인데 이거 사용할 때도 이 하나의 쿼리문으로 계속 돌려서 쓰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번 쓸 것 같으면 그냥 쓰자. 좀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다음 거는 좀 구구절절 써 있긴 한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예제라서 좀 구구절절 쓴 건데 그래서 핵심은 해빙으로 두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이 쿼리를 해석하자고 하면 먼저 from절에서 1번이 되죠. from절에서 가져온 정보를 이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에 대한 조건으로 한번 걸러내고 그 걸러낸 결과에 대한 값을 도출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 해빙에서 보면은 중요한 거는 해빙은 결국은 이 그룹 바이랑 같이 놀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룹 함수가 와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룹 함수가 왔기 때문에 이 비교되는 이 우측 보시면 얘도 그룹 함수죠.
이 서브 쿼리를 실행을 시켜서 도출해낸 값을 보면 결국에는 이 샐러리에 대한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룹 함수로서. 그래서 그룹 함수가 조건으로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그룹 바이 보시면 얘도 하나 더 설명 굳이 드리자면 얘는 단일행인데 얘는 그룹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바이를 지정을 안 하면 얘가 에러가 나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얘는 단일행으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도출을 해내는데 얘는 그룹으로 도출을 해내기 때문에 속히 말하는 좀 그 도는 횟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 도는 횟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그룹 바이저를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빙과 그룹 바이는 같이 다니고 해빙은 그룹 바이에 대한 그 조건이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라인뷰 방식으로 풀어보자. 여기서는 프롬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라인 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도 뭐 되게 장황한데 가만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부터 풀어보자면 프롬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웨얼절을 해석하죠. 그럼 프롬절을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얘를 해석해 보면 먼저 그룹으로 타이틀을 묶었죠. 그룹으로 묶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래 오는 애도 그룹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이 왔습니다. 근데 from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메인 컬이 이 메인 문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이 쿼리문을 돌려서 도출해내는 결과는 이 디폴트먼트 타이틀이랑 샐러리에 대한 합계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쿼리는 이 두 개밖에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메인 쿼리는 도출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웨얼절에서 한번 조건을 걸었죠. 여기 보시면 sum 샐러리인가요? 네. 그리고 c.sum 샐러리. 결국에는 얘랑 얘 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 지금 도출을 해내고 있죠. 웨얼절에서 그룹 함수와 이 그룹 함수 두 개를 비교해서 그 나온 값을 여기다 도출한다. 네, 결국에는 얘랑 같은 방식인데 굳이 인라인 뷰로 풀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다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라인 뷰에서 사용하는 이 그룹 함수는 이 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얘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쓸 수 없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걸 쓰는 방법은 별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죠. 별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디 갔어? 잠시만요. 얘를 별칭으로 사용해줬고 얘는 그냥 그대로 끌고 와도 됩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끌고 와도 되는데 결국엔 가독성 문제겠죠? 누구는 별칭 달고 안 달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좀 지저분하니까 스밍 컨벤션도 맞출 겸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인라인 뷰에서 사용하는 별칭과 함께 이 웨얼절에 쓰이는 그 그룹 함수도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with as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with as 아까 봤던 게 여기까지 봤죠? 네. 근데 with as 구문을 여러 개를 쓰고 싶다 하면 이 with을 제외하고 여기다 컴마 하나 찍고 그대로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 문법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할 게 따로 없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유니언 썼죠. 유니언 문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이 좋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상호 연관 서브 쿼리인데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상호 연관, 무엇인가가 서로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이 서브 쿼리에서 상호 연관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메인과 서브 쿼리 두 개의 관계를 따지겠죠. 여기도 보시면 상호 연관, 이 메인 쿼리에서 주어진 값을 서브 쿼리에서 갖다가 씁니다. 이 컬럼 하나의 컬럼으로 보고 그 값을 도출해 내서 다시 메인 쿼리로 또 값을 도출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값이 바뀌면, 요 메인 쿼리의 값이 바뀌면 요 아래에 있는 이 서브 쿼리의 값도 바뀌게 되고, 그 값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연관적인 서브 쿼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상관 서브 쿼리라는 게 서로에게 좀 영향을 미치려면 아무래도 외열절에 있는 게 가장 좀 크겠죠.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외열절, 이제 조건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뭐 여기서 이것도 제가 상호 연관, 뭐가 상호 연관이길래 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상관 서브 쿼리 플러스 단일행이라는데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이 뭘까 하고 봤더니 얘도 좀 속도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중행 다중렬처럼 이렇게 한 번에 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도출해낸 하나에 대해서 값을 메인에게 넘기고 다시 하나 넘기고 이런 식으로 돼서 좀 성능 저하가 많이 된대요. 그래서 상호 연관 서브 쿼리도 쓸 때 그에 맞게끔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 정도면 추가적인 추가적인 설명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칼라, 마지막 스칼라 서브 쿼리인데요. 얘도 이름에서부터 뭔가 스칼라라는 게 '스칼라가 뭘까?' 해서 한번 쳐 봤어요. '스칼라가 뭘까?' 근데 스칼라 뜻이 하나, 단일, 개인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스칼라라는 거는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린 이거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도출해낼 때 요거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데요. 스칼라 기억나시나요? 그 PPT에서 스칼라 서브 쿼리라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막 해 보니까 스칼라 서브 쿼리는 셀렉절에서 사용될 때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한다.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뭐 여하튼 질문은 혜준 씨가 해 주셨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게 어디 정의된 게 아니라 개발자들 간에 이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고차가 된 좀 그런 말이라고. 그래서 따로 정의된 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부르는 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면접 때 어떻게, 만약에 요것도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그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내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면접관 이기고 들어가는 거니까 합격할 거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신입이 면접관이랑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스칼라 서브 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서브 쿼리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죠? from절, where절, 그리고 뭐 having절이랑 요것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거거든요. from, where, 그리고 여기 from절이랑 where절, 이게 대표적인 건데 select절에 들어가면은 얘는 스칼라 서브 쿼리 하고요. 얘가 from절에 들어가면 그 인라인 뷰, 순위 매기는 거. 그리고 where절에 들어가면 중첩 쿼리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나뉩니다. 중첩 쿼리문이면서 뭐였더라? FK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를
상호 연관 서브쿼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얘기죠. 상호 연관이 되려면 서로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글링해서 막 이것저것 예제들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FK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첩 커리문인데 중첩 커리문이면서 FK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걔를 상호 연관 서브쿼리를 한다. 요거는 제가 복사해서 이 사이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스칼라 서브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것도 뭐 가만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요거랑 얘가 얘기하는 것처럼 단일행 서브쿼리이면서 상관 서브쿼리. 아까 상관 서브쿼리 말씀드린 것 중에 FK 제약 조건이 있었죠? 걸려 있죠? 단일행이죠? 요것도 제가 아까 점심시간 때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단일행이면 단일행 다중 열은 되냐? 이 열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건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뭐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관 서브쿼리의 단일행을 스칼라 서브쿼리라 부르기로 했어요. 좀 이런 느낌인가 싶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거 제가 좀 허점을 찔린 것 중에 하나가 셀렉트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 도출해내는 그 뱉어내는 값이 하나더라고요. 하나.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이 예제를 어쨌든 얘가 뱉어내는 게 지금 하나의 행인 거죠. 하나 단일행 단일열. 네. 근데 뭐 행이 늘어나게 되면 도는 횟수가 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뜨는 건 알겠는데 단일열은 왜 안 될까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단일열도 값을 하나만 뱉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아요. 셀렉트 문에서 요 하나하나의 이 컬럼 값 얘네들이 뱉어내는 값은 하나여야 된다. 요거를 알면은 단일행, 단일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그러면은 스칼라 서브쿼리는 네. 서로 상호적으로 FK로 연결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일행과 단일열로 리절트 셋이 나와야지만 스칼라 서브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네. 선생님한테 질문을 따로 못 드리겠어요. 요거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스칼라 서브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깊게 공부했나 싶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디 가서 설명할 때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FK 이 제약 조건 요것도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이 찾아봤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구글만 믿을 수도 없고. 요거는 제가 한번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네.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 예나님. 아, 네. 저 혹시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한 20분 쓰셨어요. 진짜요? 네. 말이 많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일단 되게 짧게 해 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아, 다들 되게 잘하셔 가지고. 아. 자꾸 그렇게 밑밥 까시면 안 되고요. 얼른 하세요. 아, 근데 나 진짜 발표도 말하는 거 너무 못하니까. 아, 진짜. 괜찮아요. 원래 의도 맞으면서 하는 거랬어요. 한주님 발표 중지해 주세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제 것만 지금 약간 된 건가? 아직 화면 안 나와요. 저 오늘 화면도 그냥 말도 혹시 되나요? 네, 가능하죠. 잠시만요. 네. 저는 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인은 2개 이상의 테이블을 결합해서 한 개의 테이블처럼 이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결과로 조회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사용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인의 종류에는 내부 조인, 외부 조인, 크로스 조인, 셀프 조인, 다중 조인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발표하는데 떨리냐.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발표하는 것도 왜 이렇게 떨리냐. 진짜 죽겠네. 그 면접관 앞에서 한다 생각하시고 계속 진짜 진행해주세요. 너무 떨려. 진짜. 이렇게 조인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내부 조인은 조인의 기본은 일단 먼저 내부 조인인데요. 이 내부 조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내부 조인은 연결되는 컬럼의 값이 일치하는 행들만 조이되는 것으로 일치하는 값이 없는 행은 조인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특정 열 값이 일치한 출력 결과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식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우터 조인인데 이 아우터 조인은 2 테이블에 지정하는 컬럼 값이 일치하지 않는 행도 조인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알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아우터 조인에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과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있는데 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은 합치기에 사용한 2 테이블 중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테이블의 행의 수를 이제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테이블이 다 출력되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교집합이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아우트 조인은 반대로 이제 합치기에 사용한 2 테이블 중 오른편에 기술된 테이블을 중심으로 그 행의 수를 기준으로 조인을 한다. 이렇게 알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풀 아우터 조인은 합치기에 사용한 2 테이블이 가진 이제 모든 행을 결과 포함해서 조인하는 건데 이제 타원형이 2개 있으면은 왼쪽 오른쪽 2개 다 7이 이렇게 교집합까지 칠해진 상태로 다 출력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크로스 조인은 의도한다기보다 이제 매핑 조건을 잘못 작성했을 때 이제 2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할 때 조건을 생략하거나 잘못된 조건을 이제 정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보통 잘 안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테이션 곱은 되도록 안 나오게 하는 게 맞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맞나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셀프 조인은 같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 테이블과 조인을 맺는 것을 말하고요. 다중 조인은 이제 3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조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발표 마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얘는 4분. 울지 마세요. 발표 진짜 울것 중지해주세요. 같아요, 진짜. 언니 발표 중지. 이거 공유 중지. 네. 여러분 오늘 해보니까 다들 어떠세요? 힘들어요. 호주님 어땠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약간 그 전조랑 너무 달라서 느낌이. 아, 저 달랐어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진짜 면접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들으면서
각자 각 발표자분들 거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랑 아쉬웠던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호주님부터? 그 혜준님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은 제가 호주님 먼저 발표하셨으니까 발표한 순서대로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가장 발표 시간이 적정했던 것 같아요. 12분으로 깔끔하게 끝내셨고. 근데, 그리고 노션 정리가 엄청 깔끔해가지고 같이 발표하면서 볼 때 그 토글을 뺐다가 다시 닫았다가 하면서 봤던 그 가독성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눈이 되게 편하게 봤고요. 그리고 기본 키 비유 해주신 거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처럼 중복되면 안 되고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 비유도 되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발표하실 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귀가 굉장히 편안했어요. 이렇게 듣기 싫은 목소리 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아, 맞아, 톤이라서 네, 굉장히 좋았고요. 대신에 약간 보완할 점이 있다 하면은 처음에 DDL 구문 설명해 주실 때 제약 조건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길래 저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약 조건 조금 건드리시다가 갑자기 다시 DDL 구문으로 넘어가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DDL 끝나기 전에 또 다시 제약 조건 자세히 하다가 다시 DDL 구문 또 다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약간 발표 순서 하실 때 정확히 이거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조금 설명 듣는 입장에서도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습관을 찾았어요. 네, 이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를 엄청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수님 같아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정말 교수님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설명하실 때도 도입 전에 계속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러는데 약간 밥 아저씨가 그림 그리면서 참 쉽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네, 좋았던 거는 설명하는 속도가 굉장히 평균 속도여가지고 들을 때 너무 바쁘게 듣지도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게 듣지도 않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대신에 조금 스터디 할 때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브루타의 의미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게 자기가 공부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려주면서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너는 어떻게 이해했니? 이러면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한층 더 성장해서 이해하고 외우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한조님은 약간 이거 각자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좀 더 너무 혼자 했나요? 혼자 있다기보다는 하브루타로 발표하실 때는 좀 더 나는 이렇게 공부해왔어. 이 정보 너네도 가져가. 이런 식으로 약간 공유하는 태도로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인 플랜식으로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약간 그래, 섭섭한 느낌? 그래, 약간 알겠습니다. 뭔가 막내 아들 이제 사춘기 보내는 그런 느낌이랄까? 약간 좀 습습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음, 싶은데 자꾸 따로 공부하고 오라 그래가지고 조금 습습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고쳐서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빼면은 설명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구글링까지 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예나님은 계속 발표 힘들다, 무섭다, 막 그러시는데 막상 맞아요. 설명 딱 들어갔을 때는 또 떨지도 않고 발음도 굉장히 좋았고요. 목소리 톤도 되게 좋았고 속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원래 떤다고 하면은 그냥
빠르게 말하고 랩하면서 빠르게 말하고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무슨 아웃사이더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굉장히 차근차근 또박또박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겁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잘 하시니까 그냥 일단 뱉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보고 얘기하는 게 어떠실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자꾸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막 말하다가 갑자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에 흐리면은 오 이러면서 듣다가도 그게 맞아? 이러면서 약간 신뢰성이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더라도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틀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나님은 약간 그 부분이 있어요. 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어를 약간 생각하시면서 줄이는 연습을 하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피드백 해주시겠어요? 호주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말고요 여러분 피드백이요 피드백 어디가 안 돼 못 가 절대 못 가 호주님 아픈 척 하지 말고 제가 하면 근데 이런 좀 피드백을 하는 게 처음이어서 아 괜찮아요 이렇게 느는 네. 거예요 제가 하는 네. 피드백을 보면서 아 저렇게 관찰하면서 피드백하면 되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처음 들었을 때 그럼 전체적인 느낀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일단 한 분씩 말씀을 또 혜준님이랑 똑같이 드리면 먼저 한조님 거 발표를 들었을 때는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알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알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하브루타의 취지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랑 이제 오늘 그 노션 정리된 게 아니고 오라클에서 선생님이 그 수업 나가신 부분으로 이렇게 예제들을 보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위드에스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예제들 인라인 뷰를 사용하고 그냥 일반 서브 쿼리를 사용을 한 예제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부분에서 뭐 그룹 바이나 해빙 이런 기본적인 좀 챕터와 관련 없는 얘기를 해주신 부분에서 굳이 아쉬웠던 점을 뽑는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챕터와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느낄 수 네네네. 있겠다 네. 네, 그리고 예나님은 사실 계속 잘 못하신다고 하셔서 약간 안타까웠는데 좀 막상 시작하시니까 뭐, 좀 긴장 안 하신 것처럼 말씀도 잘 하시고 그쵸 약간 지킬 앤 하이드 같지 않아요? 설명도 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게 잘 하셨는데 자꾸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한 가지가 제가 아쉬웠던 거는 그 아우터 조인 사용 방법 할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플러스 왼쪽에 붙이고 오른쪽에 붙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제들은 적혀 있었는데 사용 방법은 안 알려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혜준님은 사실 좀 많이 잘 돼 있어서 아닙니다. 짚어주셔야 합니다. 어, 아니면 인상적인 딱 한 부분이라도 찝어주셔야 합니다. 좀 인상적인 부분 저는 그냥 뭐 수업별로 그냥 뚜루루룩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혜준님은 좀 이렇게 혼자서 생각하셔서 챕터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시고 이제 그 부분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설명해 주신 것은 좋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길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 발표하신 부분의 양이나 예제가 엄청 많아서 생략하고도 설명했는데도 시간이 길게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조님은 어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다 좋았거든요. 다들 정말요? 예. 혜주님은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 공부한 티가 너무 많이 나고 호준 씨는 호준 씨는 딱히 뭐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딱 뭐 하브르타에 맞게끔 설명해 주시고 질문도 잘 받아 주시고 음, 굳이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단점을. 그러니까 어,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서 음.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뽑고 싶은데 이 사람을 내가 뽑고 싶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의 강점을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걸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면접관이 되면은 네. 음, 호주님은 지금 뭐 기침이 좀 많으셔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발음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뭐 얘기 듣다 보니 좀 살짝 평소 말투가 살짝 이렇게 흘러가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 좀 네. 강조되는 부분은 딕션을 세게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말에 조금만 더 힘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혜주님은 네. 토박토박 모르겠어요. 그냥 이 친구 많이 해본 친구구나 좀 그런 게 느껴져서 이 친구입니다.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냥 그 생각 할 것 같아요. 이 이 사람은 친구구만. 많이 해봤구나. 음. 뭐 예나님은 뭐 예나님도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스터디가 처음이거든요. 전조에서는 그냥 다들 이렇게 스피커 켜놓고 뭔가 오늘은 저도 되게 떨리더라고요. 막 떨리다 보니까 뭐 말도 장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처음이라 그렇지 예나님도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뭐 좋습니다. 네네네네. 네. 예나님은 어땠어요? 마이크 꺼졌어요. 예. 저는 솔직히 제 기준으로는 세 분 다 너무 잘하셨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세 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네. 혜주님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진짜 막 선생님처럼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약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 그만 약간 들 하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너무 띄우시는 것 같아서 고소공포증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 호주님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진짜. 듣기 좋아가지고 네. 한조님은 근데 저는 혜주님 편이 약간 전체적으로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한조님 잘하셨는데 약간 교수님 느낌 나는 맞아, 맞아. 선생님 약간 교수님 느낌. 근데 다들 근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전에 스터디할 때는 저희 하브르타보다 서로 막 이렇게 알려주고 질문하고 그래서 그게 버릇이 됐나 봐요. 뭔가 알려줄 때 별거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좀 잘 이해를 해 줬거든요. 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고쳐서 다음엔 더 잘해 볼게요. 근데 잘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조님이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별거 없어. 그냥 알아서 해. 이래놓고 나중 설명 들어보면 이게 말이야.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꼭 설명해 줄 거면서 다 해주세요. 처음에 근데 설명. 약간 츤데레처럼 그냥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러고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알아서 해 해놓고 그래서 있잖아. 이게 약간 그런 거야. 이러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하브로타에서는 이렇게 츤데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미는 거보단 당기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별거 없다 하지만 저도 이거 이해하려고 진짜 이틀 걸렸어요. 그니까요. 츤데레인 거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한번 공감하는 식으로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한조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막내 아들 사춘기 보낸 느낌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한 거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4조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처음 그 4조분들은 대면 수업 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옆 강의실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칠판을 쓰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요? 네, 진짜로.
아니면 이제 어떡해. 그때 혜진님이 진짜 준비성 최고신데 혜진님은 아예 PPT를 만들어 오세요. PDF만. 이렇게 발표를 하세요. 마지막에는. 그러면서 서로 나중 가서는 처음에는 다들 떠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막 어,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셨는데 이제 나중 가면은 이제 하부르타에 이제 목숨을 거세요. 아, 내가 오늘은 발표 진짜 무진장 잘한다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해오세요, 다들. 막 약간 장전을 해와. 그리고 열심히 발표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하브루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브루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면접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IT를 왜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직으로 나가시면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고 짜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브루타나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T라고 해서 컴퓨터랑만 대화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스터디 하시면서 더 말하기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코드 리뷰할 때도 저 이렇게 짜왔어요. 이러고 발표 끝이 아니라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느껴서 저는 이 클래스랑 이 컬렉션을 사용을 했고요. 이 클래스랑 컬렉션을 사용할 때 이렇게 구문을 짰습니다. 이 구문을 짠 이유도 여기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문 중에선 포문을 썼고요. 아니면 while문을 썼고요. 아니면 do while문을 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설명하게끔 해요. 코드 한 줄 한 줄을. 왜냐면 그 코드 한 줄 한 줄 쓸 때 다들 생각하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코드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썼는지 설명할 수 있게끔 발표를 준비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면접관이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서 스캐너 왜 쓰셨어요? 여기서 어레이 리스트 왜 쓰셨어요? 여기서 그 서브쿼리 왜 쓰셨어요? 여기는 왜 조인을 안 쓰셨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분명 내가 쓴 코드인데 내가 대답을 못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 자기가 안 했네. 어디 거 베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코드 리뷰 하실 때에도 한 줄 한 줄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생각하면서 발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제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발표 능력을 많이 키워드릴게요. 지금 4조분들은 다른 스터디 가셔가지고 혜주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발표 능력 많이 키워졌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게끔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와.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오늘 녹화 여기까지